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 좋네요.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요 며칠 계속해서 날씨 좋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 생각을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황사하고 미세먼지, 특히 이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한 생각 계속 해야 되겠죠. 환경 문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차,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현 주소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요, 주부님들의 영원한 고민입니다. 오늘 뭐 먹지에 대한 고민, 시원한 해법을 또 들고 나왔는데요. 최신 물가 정보부터 내 몸에 쌓인 독소까지 해독을 시켜주는 이것을 활용한 요리법까지 자세히 전해드리죠.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목요일 맛있는 요리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특별한 요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결 구도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행복한 셰프 토니오 셰프와 정민 요리 연구가가 한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어쩔 수 없이 혼자 밥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혼밥 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제가 근데 혼밥 쪽 분들이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이제 그런 고민들 싹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혼밥 오 선생 토니오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주부 대표로 나왔어요. 네. 사실 주부들은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은 뭐 하지?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은 뭐 먹지? 고민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런 고민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은 집밥의 선두주자, 집밥 정선생 요리연구가 정민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기대되는 게 혼밥, 그죠? 집밥 이런 거예요? 네. 이 두 분은 요리 대결을 펼치신다는 거죠? 네.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요리 대결 전에 우린 또 장바구니 물가 알아보고 가야죠. 네, 장바구니 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인의 오늘 뭐 사지?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물가 정보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 장 보러 가실 때 어떤 물품을 구입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식재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안타까운 이 식재료는요. 바로 참외와 파인애플 그리고 냉동 물 오징어입니다. 참외의 경우에는 크기가 큰 대과 참외 출하 물량이 감소된 데다가 품질이 좋아지고 있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해요. 가격은 좀 비싸져도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 네. 근데 파인애플은 왜 올라요? 사실 대부분의 과일들이 6월에서 8월 사이가 이 제철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4월에는 제철 과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 과일의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파인애플의 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과일은 제철이 아니라서 오른다 치면은 네. 오징어는 왜 이래요? 오징어는요.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서 4월부터 5월까지 살오징어 금어기예요. 그래서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옳은 거 알려드렸으니까 알뜰한 장바구니를 위해서 내리는 것도 알려주세요. 내리는 게 또 가장 중요합니다. 내린 식재료들은요. 바로 이 재료들이에요. 애호박과 청양고추 그리고 배입니다. 이거 애호박은 얼마 전에도 하락세 아니었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 주키니 호박의 생산량이 크게 올라가서 가격은 정반대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청양고추하고 배는 왜 그래요? 요즘 날이 정말 좋아서 출하 물량이 늘어나서 청양고추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배는 또 오랫동안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양고추하고 배를 이용한 요리 한 가지씩만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정말 많은 요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 청양고추로 말씀드리자면요. 네. 이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요. 간장 약간 넣고 식초 넣고 설탕 약간 넣고요. 고추 장아찌 만들어 드시면 아주 맛있게 요즘에 입맛 떨어질 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럼 배로 좀 알려드릴까 싶어요. 네, 네. 가격이 떨어진다 하니 반찬 알려주셨으니까 요즘 일교차 심하면서 목 따끔따끔하고 감기 걸리시는 분들 좀 네. 많으시죠. 배 가격 좋을 때 드르륵
드르륵 갈아서 어. 꿀 조금 넣고 네. 뜨거운 물 싹 넣어서 꿀떡꿀떡 마시면 아, 그냥 몸이 따뜻해지면서 감기 싹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그확 오네. 네. 드르륵 갈아서 꿀떡. 알았어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대결 펼칠 텐데 대결 전에 오늘 주요 식재료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죠. 네, 오늘 주요 식재료는요, 바로바로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좋다. 네, 미나리는 춘곤증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힘을 주기도 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해 내 몸 안에 쌓인 독소를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미나리의 최근 평균 가격이 7,300원 정도라고 해요. 얼마큼이죠? 한 이만큼 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도 딱 좋아요. 구입하시기 부담스럽지 않고 예. 미나리를 활용해서 오늘 좀 대결을 네.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나리 가지고 같은 요리 하시는 건 아니죠? 똑같은 요리 가지고 우리가 맛평가하는 건 아니죠? 같은 요리 준비하신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다른 요리 준비했습니다. 네, 네. 어떤 거? 요리 준비하셨어요? 제가 네. 먼저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준비한 네, 거. 제가 네. 좀 사실 첫 방이라서 네. 좀 긴장도 되고 떨리지만 어. 학교 다닐 때도 매는 제일 맞는 게 좋다고 해서 아, 그래요? 먼저 먼저 매를 할게요? 맞거든요. 저희가 룰 참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 룰. 자, 룰 잘 보세요. 룰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15분이에요. 15분 안에 요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리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 사람씩 순서대로 요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같이 하다 싸울까봐 한 사람씩. 예. 그리고 저희 두 명의 MC가 맛 평가를 한 다음에 우승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맛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요. 네. 아, 그런데 그 오늘 요리 대결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대결을 떠나서요. 먼저 네. 그 알찬 정보들이나 요리법들은 꼭 메모해 주셨다가 저녁이나 주말에 꼭 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집밥 네, 저부터. 정 선생님부터. 네. 저부터 할게요. 그러면 저 아, 네. 토니오 셰프는 네. 일로 오세요. 이렇게 가야 되나요? 아, 옆에서 조금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방해하려고 했는데 안 되나요? 일로 오세요. 네. 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정 선생님의 요리가 네. 벌써 기대가 됩니다. 또 네. 베테랑 주부고 네, 네. 요리 연구가시잖아요. 아유, 네, 또 감사합니다. 근데 미나리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미나리가 요모조모 씹는 식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네. 맛있다고 하고 사실 지금 한창 먹기 좋을 때예요. 네, 네. 그럼요. 그래서 식감 살리고 영양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두 가지 요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리는 집밥 하면 식구들이 모여서 먹는 말 그대로 집밥이잖아요. 네. 네. 미나리 밥 하고요. 미나리 밥과 어울릴 수 있는 미나리 소라 무침 준비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무침은 알겠어요. 미나리 네. 무침은 잘 먹으니까. 네. 그리고 저 매운탕 같은 거 할 때 위에다 네,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그죠. 네. 근데 미나리 밥은 이게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 네. 계실 수 있는데 그냥 밥만 해놓으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네. 있으니까 저녁에는 좀 준비가 아주 쉽고 간단하실 거예요. 일단 만드는 법부터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 싶은데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예인 씨 알려주신다면서요? 아, 재료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그럼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미나리 밥인 만큼 쌀이 좀 필요할 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미나리도 필요하고 이어서는 지금 화면에는 소라무침의 재료가 나가고 있긴 한데요. 네, 먼저 미나리 밥은 그리고 버섯. 네. 네, 버섯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필요하겠죠? 밥 줘야 되니까. 물도 미나리 들어가야죠. 밥이 네. 사실 너무 간단해요. 네. 미나리를 넣고 밥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그냥 밥 하실 때 똑같아요. 네. 그냥 밥솥에 밥을 하시고 밥만 있으면 우리가 준비된 미나리와 1,000원짜리의 완벽한 음식이라고 하는 팽이버섯. 그거만 딱 두 있으면 재료만 돼요? 있으면 밥을 뚝딱뚝딱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밥만 일단 앉혀놓으세요. 어. 밥 앉혀놓은 사이에 미나리 손질하고 미나리 좀 씻고 네. 자르고 하면 바로 밥은 만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 저희가 들어가면 15분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도 바빠도 할 건 해야 돼요. 아니, 이런 네. 시간은 조금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제 저희는 핑계가 안 많으시네요. 봐드리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 밥을 그러면 그에 앞서서 이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신선한 미나리 고르는 방법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좋은 재료 잘만 선택해도 맛있는 음식에 50%는 성공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미나리를 고르실 때는 일단 미나리가 초록색 채소잖아요. 네. 초록색이 선명하고 이렇게 길이가 좀 비슷한 길이로 되어 있는 미나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줄기가 너무 뚱뚱하지 않고 어느 정도 통통하다. 그리고 퍼석퍼석하지 않고 탱글탱글 살아있다. 이런 게 좋고요. 끝쪽에 이렇게 잎사귀로 갔을 때는 이 잎이 누런 잎이 띄지 않는 미나리가 좋은 미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걸 모르시겠잖아요.
그럼 단골집에 가셔야 됩니다. 단골. 맞아요. 좋은 거 주세요. 네, 네, 이러면. 네. 맞아요. 미나리 손질법은요? 네, 미나리 손질법도 정말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특히나 오늘 제가 하는 요리는 미나리를 생으로 먹을 거기 때문에 오, 생으로요? 미나리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 네. 포인트는 요거, 집에 있는 거. 아, 식초인가 봐. 네, 식초예요. 아. 식초를 물과 식초를 한 1대3. 1대3. 그러니까 식초가 네. 1, 물이 3 정도 넣어서 살짝 네. 희석을 시키시고 여기에다가 미나리를 그냥 넣어서 네.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아, 이렇게 그대로 그냥 되면 담가두는구나. 네, 담가두기만 해도 미나리 산화 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음. 미나리가 이제 조금 자라는 과정에서 벌레 생긴다 이런 말들 어른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런 벌레를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제가 10분 담가놨어요. 이렇게. 네. 네. 또 시간 관계상. 저게 시간 중요한 관계상. 팁이네요. 네. 식초를. 식초를 꼭 사용하시거나 네. 나는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어 하시면 레몬즙 이런 것들 산성분이 미나리를 더 효과를 좋게 만들어준다고 하니 네. 산성분이 들어있는 걸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미나리가 약간 제거하시면 애리고 좀 떫은 맛이 떫은 좀 맛도 있죠. 그런 있거든요? 떫은 맛도 산성분이 제거를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 그럼 식초를 반드시 네, 1대3의 비율로 네, 1대3. 희석을 시켜서 10분 담가 두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니, 저거 대부분 이렇게 살짝 데치는데 이따 토니오 셰프는 네. 데쳐서 하실 거예요? 아, 저는 당연히 데쳐야죠. 사실 이 호남 지방에 가면요, 네. 이렇게 살짝 데친 미나리를 이 초고추장에다가 딱 찍어서 먹는 네. 맞아요. 네, 새콤달콤한 미나리 강회를 즐겨 먹는데요. 아. 네. 사실 지금 미나리를 생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네. 살짝 걱정됩니다. 아니, 근데 저기에 노하우, 관건은 식초였어요. 네, 식초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생으로? 네, 생으로 할 거니까 일단 미나리 밥 먼저 준비할 때는 밥을 안 친 상태에서 네. 이렇게 세척이 끝났으면 네. 미나리를 손질을 하시면 되는데요. 밥에 들어갈 미나리는 밥알이랑 씹힐 때 이질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사이즈가 너무 막 편차가 커서 밥 따로 미나리 따로 이렇게 놀면 안 되니까 안 되죠. 밥알과 조금 비슷한 사이즈로 네. 잘라주는 게 입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데 되게 좋은 팁이에요. 그럼 거의 채치는 분위기 아닌가? 아, 그쵸. 이게 밥알 거의 사이즈는? 작으니까 한 네. 1cm 정도 네. 이런 정도로 잘라주시면 아니, 되고요. 저는 미나리 밥 한다고 하시길래 네. 미나리를 통째로 넣으실 줄 알았어요. 아니, 엄청 질긴 거 아니야, 저거? 네. 이렇게, 걱정했는데, 역시 미나리를 잘게 다져 넣는 방법이 있었군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저 맑은 탕 이런 거 먹을 때 아. 거기다 미나리 이렇게 위에다가 맞아요. 얹어가지고 네. 먹을 때 그죠? 좀 큼직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매운탕도. 아, 근데 저 미나리 밥에는 미나리를 밥알 크기 정도, 그러니까 네. 1cm 1cm 정도로 채치듯이 한다. 네. 네, 아니, 사실. 썰어볼까요? 예? 네. 볼까요? 음.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네. 마음이 조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아니, 이제부터 지금부터 갈게요. 15분 갈게요. 지금부터 네, 가는 네. 거예요? 아니, 다행이에요. 반칙 아닌가요? 아까 다 계산을 해야죠. 저요, 네. 지금부터 13분 갈게요. 너무 채치면 또 네. 씹는 맛이 없잖아요. 아삭한 미나리를 먹어야 되니까 지금 한 요 정도 사이즈 정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예요. 네. 네, 한 마디, 새끼손가락 네. 한 마디 정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버섯도 같이 이렇게 조금 잘라서 요 정도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네. 제가 이렇게 많이 썰어놨는데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잘 보일까 해서 지금 손바닥으로 보여드려요. 예, 네.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크지 않게. 네, 크지 않게. 네, 1cm 정도로만 잘라주십니다. 그 줄기도 쓰지만 사실 잎에서도 맛있는 향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줄기, 잎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집에서 보관하실 때는 줄기와 잎을 따로따로 보관을 하시는 게 물르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따로 보관을 해야 되는구나. 네, 맞아요. 그 위에 쪽 연한 부분은 쉽게 변질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줄기 부분이랑 같이 보관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른 부분마저도 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네. 꼭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로 네. 보관을 해야 되고요. 밥이 다 된 것 같아요. 벌써요? 네. 아니 미리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밥만 따로 예. 한 거예요? 네, 밥만 따로 한 거예요. 집에서도. 미나리 들어간 건 아니고. 네, 아니에요. 반칙 아닌가요? 반칙? 아니 밥을 미리 다 해오시는 게 어딨어요? 반칙이에요 반칙. 사실 저 행복한 아침 왕팬이어가지고 네. 토니오 셰프님 음식 하시는 거 매주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 준비해서 하시던데 왜 저한테는 반칙이라고. 다 알고 있었구나. 예. 모르는 줄 안 알았는데 되겠네, 안 되겠어. 되겠네. 네. 제가 밥을 한번 저어볼게요. 밥이 너무 잘 됐어요. 자, 지금 저 밥에는 미나리가 들어가 있는 밥은 아니에요. 네. 밥은 따로 졌어요. 그냥 고슬고슬 그냥 밥이 됐습니다. 네.
뭐 미나리밥 하니까 이렇게 네. 미나리를 밥에 애초에 넣고 같이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예, 저도 많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아,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네. 향도 많이 오히려 죽고요. 네. 다 이렇게 물러지고 질겨지고 하면서 식감이 많이 죽어요. 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밥을 하시고 네. 여기 위에다가 미나리랑 잘라둔 팽이버섯 올리시면 되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뜸들인다 얘기하잖아요. 네. 밥 대고 밥솥 열어서 버섯은 살짝 넣은 후에 한 5분 정도 오. 있다가 다시 뚜껑을 열게 되면 따뜻한 기운에 버섯이 살짝 더 익을 수는 있겠죠. 향도 나고. 네네. 네. 팽이버섯은 워낙 금방 익어요. 네. 네. 그 저기다가 위에다가 네, 여기다 이렇게 뿌려주시면 갓한 밥에 네, 갓한 팽이버섯도 뿌리고. 굉장히 색다른 방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건강식이네요. 우리가 갓한 밥에 네. 노른자 넣으면 노른자도 익듯이 네. 버섯도 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따뜻하니까 금방 익을 거예요. 미나리도 그냥 밥이에. 올려. 네, 미나리도 생으로 올리시면 돼요. 혹시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미나리를 넣고 해야 되는데? 아, 깜빡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당황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네. 우리 그 뭐 달래장도 괜찮고요. 집에서 쉽게 만드는 거는 맛간장에다가 네. 참기름 그냥 넣고 통깨 쫙 갈아가지고 어. 쓱쓱 비벼 먹으면 사실은 요거만 먹어도 좀 맛있는 밥이 될 수 있는 거죠. 맛간장에 참기름 좋다. 네. 좋다. 예. 거기에다가 미나리 향에 팽이버섯 향까지. 네. 그냥 그 밥 김에 이렇게 향이 날라올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야, 아우, 상상이 돼요. 왜 그러세요? 상상이 돼. 침 나오네. 아우, 침 나와. 싸서 먹어도 그러니까 되고. 밥 김에 하시니까 김에 싸서 먹어도 김에 맛있다. 싸서. 그렇지, 그렇지. 예. 네, 네. 너무 맛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미나리 밥은 완성이 됐어요. 버터 넣으면 안 되나요, 버터? 버터 넣어도 괜찮아. 아우 버터, 맛있겠네요. 예. 네, 참기름 버터 대신 괜찮아요. 버터 넣어가지고. 네. 버터 넣고. 맛있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벌써 그러니까 완성이네요. 저거는 네. 밥만 지어 놓으면 미나리 손질만 끝나면 그냥 되는 거네. 네. 네, 네. 아. 이렇게 해서. 아니 저는 사실 15분 만에 어떻게 두 가지 요리가 되나 걱정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밥은 지어 놓고 그 네. 위에 올리니까 네. 그건 뚝딱 된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집에서 네. 밥을 좀 근사하게 해놔도 네. 반찬이 살짝 한두 개 빠져도 어. 엄청 대단한 걸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미나리 밥을 하시면 네. 그냥 나 오늘 음식 좀 했어요. 뭐 이런 느낌? 어. 준비했어요.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어, 있어요. 여유인데. 아, 간단한데 좀 한 티가 나네.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나리 밥은 완성인 거죠? 네. 여기다가 이제 또 저희가 함께 소라무침? 먹을 무침이 곁들여 먹을 때 있어야죠. 네. 반찬 같은 네. 소라 무침 필요한데 사실 미나리는 해독 작용도 잘하고 네. 그래서 아침에 해장국집 가면 미나리 이렇게 네. 위에서 시원하게 드시는데 네. 생으로 먹어도 끓여 먹는 해독 작용, 숙취 해소 이런 거는 분명히 작용을 같이 한다고 하니 우리는 좀 이제 생각을 바꿔서 어제 술에 이렇게 많이 취해서 온 남편을 위해서 팍팍 국을 끓이는 것보다 아침에 무침 같은 거 딱 해가지고 네. 새콤달콤. 좀 이렇게 새롭게 해장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아, 네. 갑자기 술 생각나네요. 아, 맛있겠다. 아니 예. 근데 저 술 먹고 들어온 다음날 네. 아침에 매운 고추장에 뻑뻑 비벼서 밥을 내주면 죽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마시는 게 아니고 해장. 위가 너무 아파서. 위가 아파. 네. 아, 이것도 너무 맵게 해서 해장으로 주시면 안 돼요. 이건 맵게 하진 않을게요. 네. 일단 아까 손질했던 미나리를 다시 한번 이제 이 사이즈에 맞게 자를 텐데 아까는 미나리가 밥 사이즈하고 좀 비슷하게 네. 손가락 반마디 이렇게 잘랐잖아요. 네. 요 밑에 있는 밑둥은 조금 잘라내고요. 밑둥은 네. 잘라내고. 대부분 이제 이거 자르는 사이즈는 4cm에서 5cm. 손가락 2마디 정도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 2마디 정도가 가로로 들어가도 세로로 들어가도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좀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아 그런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에, 먹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빨간 양념 묻었으면 입 옆에 묻거나 막 어. 이런 데 묻을 수 있잖아요. 네. 요게 묻히지 않고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사이즈니까 손바닥 2마디를 두 마디. 잘라주세요. 참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구나. 무침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손가락 쉽지가 두 마디.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예쁜 것도 있지만 입에 들어갈 때 이질감이 없는 아, 사이즈이기도 해서 그래요? 네. 남자분들도 많이 드실 때도 이렇게 묻으면 본인이 네. 모르지 상대방은 네. 다 보고 있거든요. 음. 아,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이거 굉장히 간단해서 아니 그래도 자신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네, 말씀도 하시면서 네. 이렇게 네. 요리를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 5분이 지났거든요, 시간이. 그러면 네. 10분 남았나요? 10분 조금 덜 남은 것 같아요. 8분 정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우, 집에서 집밥 네. 하면서 이렇게 15분 만에 요리 뚝딱 하는 거 쉽지 않지만
쉽고 간단하고 좀 우리 주부들은 편해야 돼요. 예. 그럼요. 편하지 않으면 안 하고 싶어요. 오. 일단 미나리는 이렇게 손질을 해두시고 네. 제가 오늘 소라를 준비를 했어요. 예. 소라가 있어야죠. 네, 소라. 메인 근데 메뉴거든요. 이 소라에는 약간 독성이 있긴 하거든요. 오. 그죠. 저 손질 네. 잘해야죠, 저것도. 네, 손질을 잘해야 네. 되는데 자, 네, 볼을 손질법도 잠깐- 한번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네. 미나리는 잘라둔 거를 볼에 담가둘게요. 네. 그런데 저렇게 지금 독성이 있는 소라나 뭐 이런 해산물류랑 네. 저희가 미나리를 같이 곁들여 먹게 되면은 그 해독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궁합이 좋구나. 예, 좋다고 하고요. 예전에 그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미나리가 대표적인 약용 예. 식물이다. 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소가 있는 물질과 함께 먹으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 네. 오. 저는 오늘 소라를 준비했는데 뭐 생소라 이런 거면 더 좋겠지만 마트 갔더니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렇게 한번 껍질을 까서 한번 데친 데친 후에 거. 네, 냉동된 소라가 있더라고요. 아, 냉동소라. 우리 주부들은 또 이 가격 무시 못하고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그래 또 귀찮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껍질이 이렇게 제거된 소라는 끓는 물에 청주를 조금 넣어주세요. 예.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청주를 넣고 2분을 넘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 너무 질겨져요. 네. 어. 껍질이 있는 생소라를 샀다. 그러면 끓는 물에서 한 10분 정도 껍질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데쳐서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썰어서 드시다 보면 이 안에 있는 내장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네. 맞아요. 어떤 분들은 곱창의 곱처럼 내장이 좋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사실 내장은 복통, 구토, 뭐 두통까지 이런 거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제거를 네. 하시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제거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면 소라의 동그란 이 부분이 있죠. 네. 네. 이 부분에 밑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 네, 요 갈라지는 부분에 칼집을 내어서 여기까지 쭉 내려가면 내장이라서 네. 말 그대로 이 안쪽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장이. 그 쓴맛 나는 네, 거죠. 쓴맛 나는 예, 거. 예. 그거를 제거를 지금 한번 할게요. 네. 저 제주 가서 한번 저거 해서 먹었더니 그거 알려주더라고요. 그거 네, 오, 맞아요. 제거하는 방법? 네, 맞아요. 저거 요거 먹으면 써요. 그러니까 요걸 맞아요. 제거하고 드세요. 친절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예, 네.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리 시간이 9분이 지났습니다. 네. 제가 좀 내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해서 벌리면 내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아, 네. 지금 맞아요, 내장이구나. 맞아요. 네. 네네. 그 내장을 가위로 똑똑 잘라가지고 제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오늘 없을 줄 알고 이렇게 잘라놨는데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저거 꼭 주부님들은 기억해 네. 두셨다가 소라 내장은 꼭 제거해 주시는 게 맞아, 좋습니다. 저거 시켜 먹을 때 가위도 줘요. 아, 내장 잘라서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드세요 네. 했는데 네. 저걸 그냥 급하게 막 먹었지. 그러면 써요. 써요. 써서 못 먹어요, 사실. 자, 오늘의 제가 나온 이유 중에 하이라이트. 네. 무침할 때 뭐가 맛있어야 될까요? 미나리도 좋고 소라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아. 이걸 무칠 저 양념. 양념. 소스가 맛있어야 돼. 네, 소스가 맛있어야 네. 돼요. 각 집마다 소스를 만드는 비법도 있고 계량하는 숫자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양념을 넣는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지켜주시면 네. 어떤 양념을 만들어도 5배는 맛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네. 거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냥 저희 엄마 보면 어머님 그냥 툭툭툭툭 그냥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넣으시던데. 왜냐하면 주부들은 이렇게 손에 닿는 것부터 넣게 네,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상부장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대로 넣는데요. 맞아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동안 만들던 소스와는 전혀 다른 맛이 날 거예요. 네. 저 이제 넣을게요. 가장 고추 먼저? 가루부터 넣어요. 네. 가루 종류. 그리고 입자가 얇은 것부터.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고춧가루 넣고. 넣을게요. 네. 입자 가는 그 소스부터 재료부터 네. 넣어요. 그렇죠, 예.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왜 넣냐? 입자가 굵은 것 같지만 액상 종류에 들어가서 불리는 거예요. 아. 얘가 불리지 않으면 까실까실하면서 입안에 계속 고춧가루가 맴돌거든요. 네. 맞아요. 네, 설탕. 지금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게 뭐냐면요. 이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풋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물에 한번 불렸다가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풋내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예. 그 고춧가루를 익히지 않고도 네. 풋내를 잡아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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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한번 꼭 섞어주세요. 예. 섞지 않으면 어차피 계속 가루져 있고 뭉쳐 다니기 때문에 네. 녹지 않는데요. 설탕이 조금 녹을 때까지 잘 섞어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진 마늘. 다음번부터 요 앞에 초시계를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싹 흐르면서 네. 이게 깎이는 게 보여야
이게 3분 안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이 아니면 오늘 첫 방송이니까 제가 한 5분 양보할까요? 여유. 아니 근데 뭐, 첫 방송인데도 상당히 느긋해요. 그러니까요. 예. 오. 뒤에 기다리는 제 생각을 하지도 않고. 셰프님 5분 네. 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사양할게요.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가셨구나 벌써 끝났어요? 네. 아니 저러고 저 소스만 넣으면 되나 봐. 네. 아. 매실청. 그다음에 이제 매실청 들어가고요. 매실청이 들어가고 나서도 밑에 있는 양념까지 잘 섞일 수 있게 네. 항상 잘 버무려 주셔야 되고요. 네. 모든 양념 만들 때요. 기름은 항상 마지막에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름과 섞이지 않으면서 맛이 겉돌게 되고요. 네. 웬만하면 기름은 넣어가면서 저어주셔야 아. 회전력에 의해서 잘 섞일 수 그래. 있어요. 네. 저런 거 하나씩 다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양념장을 만들 부어놓고 때는. 이렇게 섞으면 위에 기름이 뜰 때가 있는데요. 네. 부어가면서 저어주면 기름이 잘 섞입니다. 마지막 통깨 통깨. 듬뿍 통깨 넣어서 들어가죠. 네. 근데 배고플 때는 저거 그냥 한꺼번에 넣어도 다 맛있어. 넌 그래요. 맞아요. 넌 그래요. 아우 네. 배고플 때는 뭔들 안 맛있겠어요. 네. 됐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다 되나요? 네, 버무리면 다 됐어요. 되나 봐요. 버무리면 돼요. 아 그리고 오. 이렇게 순서를 좀 지켜주시면 우리가 양념장 만들고 뭐 20분 정도 숙성시키세요 이런 얘기들 네. 하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넣으시는구나. 넣을게요. 네. 넣고 조물조물하면 바로 완성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저 식재료만 다 준비가 되면 네. 저 금방 만들 수 있는 요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만드는데 지금 15분이 걸린 거잖아요. 미나리 손질하고 오. 소라 손질하고 이런 것들만 끝나면 저 오. 기왕에 양념 저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놨다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오. 밥은 아까 밥만 지으면 됐어. 네, 맞아요. 네, 네. 아주 손쉽게 가능한 요리고 네. 제가 그래서 더 데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있어서. 어쩐지 느긋한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여서 주부님들이 지금 메모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15분이면 시간 쫓길 줄 알았거든. 요즘은 이렇게 TV 틀어놓고 지금 우리 주부들 시간은요, 애 학교 보낼 준비를, 어린이집 보낼 준비를 네. 하시거나 이런 시간이라서 화면을 막 못 보시더라도 귀로 들리는 시간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귀로 양념 넣는 순서만 잘 기억하셨다가 맞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이러면 다시 네. 보기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네, 요 다시 앞에 보실 수 밥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담아주시면. 네. 예. 아우, 너무 맛있겠다. 완성이다. 벌써 입에 침이 고여요. 아이고 좋다. 아, 푸짐하게 저 무침이, 올려드릴게요. 네, 매콤달콤. 아, 저는 왜 자꾸 술 생각이 나는 거죠? 맥주. 참으세요, 참으세요. 아침부터. 약간 안주 같기도 하고. 야, 요거 맛은 저희가 다 만드시고 토니오 셰프 것까지 만들고 한꺼번에 시식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예. 자, 그럼 저렇게 완성이 됐으니까요. 정민표 미나리 정식 레시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까 사람들은 그냥 본 기운이 좋아 눈치 없이 밖을 나가는 걸까 왜 이럴까 뭐가 설렌다고 봄바람이 좋아 내 맘도 모르고 다 불어와 바보 sunshine 완벽한 하루 사실 너와 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무서워서 내 곁에 맴돌고 있는 난 어떤 뭐보다 필요 없어 네. 네. 저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미나리 요리. 어우, 뚝딱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 맛이 궁금해요. 저는 저는 아는 맛이라 별로 안 궁금한데요. 여기 앉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네요. 아, 그래요? 매를 먼저 맞는다 그랬는데 제대로 맞으셨네요. 네, 제대로 맞은 것 같아요. 자, 토니오 셰프의 혼밥 뭡니까? 사실 혼자 사는 외로운 분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혼자 밥 먹어야 되는 수많은 혼밥족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정말 쉽고 간편하고 네. 맛있는 그런 요리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요리는 바로 새우 장칼국수입니다. 장칼국수? 장칼국수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이 사실 장칼국수 하면은 강릉 유명하죠. 이 동해안 쪽에 맛있는 장칼국수 집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이상으로 맛있는 장칼국수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저 알겠습니다. 자신감. 네네. 아, 뭐 자신 셰프님의 있습니다. 자신감이 네네네. 보입니다. 미나리 장칼국수. 천천히 얘기하면서 지금 한 12분 남았나요? 네. 그동안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많은 꿀팁들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메모해 가시면서 아니면 귀로
들어가시면서 들으시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재료부터 한번 봐야죠. 네네, 재료 한번 봐야죠. 네,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새우장 칼국수니까요. 당연히 칼국수 면과 새우가 필요한데요. 이 새우는 머리만 떼서 육수에도 쓰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칼국수인 만큼 감자, 애호박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료 소개 들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상쾌한 목소리로 재료 소개를 해주시네요. 네, 네. 바로 한번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저 칼국수에는 애호박이 들어가는 아, 그럼요. 애호박도 요즘에 가격이 네네. 떨어지고 있다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애호박 품질이 낮아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품질이 좋은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애호박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호박 같은 경우에 먼저 애호박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네.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질법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4등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C 부분만 살짝 제거를 해줄게요. C 부분 빼야죠. 네, 이렇게. 네. 자, 여기 우리 친절하게 카메라 감독님이 잡아주시고 있어요. 여기 이 부분 갈집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살짝 C 부분만 좀 제거를 해주셔서 조금 날지 모르는 텁텁한 맛을 제거를 미리 좀 해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씨를 우선 해줄게요. 제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애호박은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십니다. 요 애호박이 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애호박 이렇게 칼국수에 넣으셔도 되지만 사실 볶아 드셔도 굉장히 맛있는 게 애호박입니다. 네. 이렇게. 전 애호박 부침해서 네.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럼요. 너무 좋죠. 애호박 이렇게 달걀 썰어주시고요. 익혀서. 네. 감자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줬고요. 그리고 새우 또 껍질 까서 준비했고요. 양파도 조금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칼국수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뜨끈한 국물. 그렇지요. 네. 오늘 육수는 그냥 육수가 아닙니다. 바로 새우를 이용한 육수를 끓여줄 건데요. 네. 자, 일반 다시팩이에요. 이렇게 일반 다시팩입니다. 이렇게. 마트에 많이 네. 팔잖아요. 마트에 많이 다시팩. 팔아요. 여기에 네. 멸치 약간 넣어주시고요. 다시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재료 하나를 넣어주는데 손질한 새우 머리. 새우 머리를 머리가 채우십니다. 육수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또 독특한 방법이네요. 아니 네. 황태도 국물 내려면 그 머리 부분 네, 네. 황태 대가리가 이렇게 딱 들어가야 네. 이게 또 국물이 살아요. 훨씬 시원한 맛이 나고요. 네. 생선들은 머리는 먹을 게 없지만 저렇게 생으로 좀 보관을 네. 잘 해놓다면 네. 육수 내는 데는 정말 최고의 조미료라고 할 수가 있죠. 횡계 네. 같은 데 가면 그 저 황태 대가리만 판다고. 네, 맞아요. 네, 국물 내라고. 국물 네, 내라고. 자, 이렇게 육수를 넣고 우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자. 다시팩 안에 네네네네. 새우 머리를 손질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새우 머리를 끓이다 보면 약간 불순물들이 올라와요. 그런 것들은 망등으로 걸러주시면 되고요. 육수를 계속 끓이실 수는 없어서 제가 육수를 미리 좀 끓여서 준비를 해왔어요. 이거 봐요.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저한테는 밥을 네, 살짝 이렇게. 텃세를 부리시고. 모를 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모를 줄 알았는데.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준비한 채소들을 먼저 넣어줄게요. 네. 네. 감자, 호박. 자, 또 저희 요리가 또 쉬워야 되거든요. 다 네. 넣어주세요, 그냥.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네. 토니오 셰프. 여유예요, 여유. 네, 여유로워요, 저는 뭐. 네. 자, 15분 안에 이게 다 뚝딱뚝딱 네.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집에서 할 때는 저 재료 손질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재료 손질하는데 사실 시간 다 맞아요. 가죠. 끓는 거야 뭐. 네. 그리고 금방이죠. 이 장칼국수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장칼국수 양념이 너무 궁금해요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랬으니까 양념의 달인 혼밥 오선생 아니겠습니까? 자, 알려드릴게요. 고추장 2큰술. 고추장 오, 2큰술 걸쭉하겠다. 넣어주세요. 고추장 들어가면. 그럼요. 고추장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 저래서 네. 장칼국수죠. 그리고 된장. 된장. 된장은 1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 1큰술까지 넣어주시면은 네. 2대 1대 1로 황금 비율이 나와요. 오. 이렇게 해서 싹 고추장이 풀어질 수 있도록 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은 옵션으로 넣어줄게요. 당연히 또 네. 들어가야죠. 야, 벌써 지금 국물 향이 예술이다. 이 새우머리 때문에. 간장 양념 해주시고요. 아니 근데 네. 오늘 미나리를 네. 이용한 장칼국수인데 미나리는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간 거예요, 미나리가? 미나리 어딨나요? 제가 미나리 넣어드릴게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그 새우도 먼저 넣어주세요. 네. 준비한 식재료. 그리고 네. 그리고 칼국수 면을 넣어줄 건데요. 칼국수 면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찬물에 헹궈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얼음물인가요? 네, 얼음물이에요. 얼음물에 칼국수 면을 먼저 한번 헹궈줍니다. 아니 삶기 전에 미리 저렇게 한다고요? 네네네. 삶기 전에 찬물에 헹궈주게 되면요. 면의 탄력도 늘어날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전분기까지 제거해 줄 수가 있어서요. 반드시 찬물에 헹궈서 준비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 그동안에는 한번 삶은 다음에 그 얼음물에 넣었다가 그쵸. 탱탱한 맛을 오. 먹는다 이랬는데 삶기도 전에 저렇게 하네. 네, 밀가루의 전분기를 좀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넣고 끓일게요. 저는 진짜 칼국수 귀신이거든요. 네. 칼국수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고, 오늘 또 귀신 또 신났겠네. 보기만 해도 네. 벌써 너무 맛있을 것 저렇게 같아요. 한번 찬물에 갔다 온 면은요. 네. 우리가 온탕, 냉탕, 목욕탕 가서도 네, 하잖아요. 네. 그렇죠, 탱탱해지라고. 탱탱해지려고. 훨씬 탱탱하기도 하고 셰프님 말씀하신 전분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국물도 텁텁함이 훨씬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나 면이나 탱탱해지려면 매운탕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맞습니다. 저게 필요할 것 같은 게 장칼국수인데 지금 왜 고추장하고 된장이 들어가니까 네. 그것만 해도 좀 텁텁한 국물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전분까지 들어가면 더 텁텁해지니까 그렇죠. 네. 저 절차가 필요하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칼칼한 맛을 위해서 고추, 청양고추 고추도 살짝 들어가지고. 넣어줄게요. 청양고추 좋다. 네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미나리를 넣어줄 거예요. 이게 핵심, 저는 핵심이에요. 미나리를 마지막에 넣어줄 건데요.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네. 넣는 포인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미나리를 넣어주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이렇게 끓이고 있잖아요. 면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쯤, 면이 어느 면이 어느 정도 정도 익었을 때. 때쯤 미나리를 넣어주시는데요. 네. 저는 미나리를요 그냥 넣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넣으실 거예요? 그 방법은요. 네.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니 지금 4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네.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아요. 네, 4분 너무 많은데요. 이거. 아니 이게 네. 이게 중간 광고 있는 방송이 아니에요. 네.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광고 하나 나가야 되는데. 좀 이거 쉬고 와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자. 저 여유. 네. 근데 지금 뭔가 셰프님 앞에서 물이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게 약간 저기다 살짝 비법 담그나- 같은데. 아까 데친다고 그랬잖아. 물이 끓고 있어요. 알았다. 저 물에 살짝 담갔다 빼시는 거죠? 그건가 봐. 물에 살짝 담갔다 빼셔도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이게 왜 계속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네. 아, 이거 저거 너무 이게 또 그거 같나? 번거로우면 안 되거든요. 칼국수 먹고 우리 네네. 맛 보고 커피 한 잔 타주려고. 어머. 또 원래 디저트 또 맛있는 먹으라고. 음식 먹고 나면 커피가 쫙 하고 땡기잖아요. 그럼요. 자. 이 물이 뭐냐면요. 네. 국물이 혹시 부족할지 몰라서 제가 살짝 끓여둔 겁니다. 그럴 때는 육수 넣으실 필요 없이요. 이렇게 뜨거운 물 뭐 끓여 넣으셔도 되고요. 정수기에 있는 물을 조금 부어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또 이렇게 뭐 불순물 같아 보이는 것들이 뜨죠. 네. 물론 약간 텁텁한 맛을 내기는 하는데 텁텁한 맛을 내는 부분은 새우의 머리에서 나온 불순물들입니다. 네. 하지만 새우의 몸통에서 나온 이렇게 거품류들은 되도록이면 걷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정말요? 바로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이 끓어서 이렇게 살짝 거품이 생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드셔도 되고요. 네. 지금 이제 한 2분 남았나요? 몇 분 남았죠? 2분 정도? 마무리. 네, 네. 2분 남았어요, 2분. 좋아요.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바로 미나리 달걀. 비법.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미나리를 더욱더 맛있게 칼국수에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달걀물에 달걀. 미나리를 달걀물에. 버무리는 겁니다. 오, 자, 이건 또 이렇게. 처음 보는데요? 넣어줄게요. 지난번에도 뭐 달걀물에 버무려서 뭐 찍어 먹게 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파무침. 파 맞아. 저도 봤어요. 파무침에 어우, 진짜 달걀물. 열심히 보셨겠네요. 네, 열심히 봤어요. 저렇게 약간 미나리를 이렇게 달걀에 네. 하게 되면 네. 미나리가 이제 빨리 수그라드는 거를 좀 방지할 수도 있고요. 또 국물에 네. 달걀이 확 들어가서 좀 쉬 퍼지는 걸 방지할 수도 있어서 정말 셰프님 그래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머리에 좋으시네요. 이게 또 꿀팁이 있었네요. 그럼요. 사실 장칼국수에는 이 달걀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네. 달걀물이 빠진 장칼국수는 예. 어렵네요. 장칼국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네. 정도인데요. 이렇게 달걀물 살짝 넣어주는데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미나리 네. 버무려서 자 네. 들어가겠습니다. 미나리에 이렇게 있는데. 버무린 달걀물. 네. 미나리를 달걀물에 버무렸겠죠. 네. 맛있겠죠? 처음부터 바로 풀어주시면 안 돼요.
좀 조금 기다리나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아니, 전 저거 보니까요. 집에서 라면 끓일 때도 요즘 미나리 좋으니까요. 네. 아, 좋겠다. 라면 다 끓이고 위에다가 이렇게 달걀물 달걀물. 풀어서 오. 미나리가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 새로운 그것도 라면이 괜찮을 것 같은데. 맛있겠어요. 향긋한 향이 날 것 같아요. 라면에서도. 이거 보세요. 우리 뭐든지 다 됐습니다. 응용을 해야 돼. 저는 다 됐어요? 네, 저는 완성이에요. 아니 이렇게. 근데 잠깐만요. 네네. 저는 같은 시간에 엄청 손질하고 막 보관하고 이런 거 얘기하고 음식 2개나 네. 했잖아요. 근데 되게 여유롭게 하나만 하시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음에 제가 3개 할까요? 아니, 저희가 15분에 요리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했으니까 네. 다음번에 또 요리연껏 한번 그리고 하시죠. 이거 꼭 해줘야 돼요. 완성이군요. 네. 셰프? 완성입니다. 자, 완성됐나요? 제가 살짝 한번 맛을 먼저 볼게요. 아우. 맛을 또 보시는 거예요? 연이 다 끓었나 보여요. 이 시간이 참 애달는 시간이군요. 맞아요. 저도 저게 가끔 맛을 보는데 어. 되게 얄밉네요. 매운탕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맛있겠어요. 자, 이렇게 맛을 꼭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 혼자 사시는 분들 칼국수 후딱후딱 금방 끓여주세요, 저처럼. 네.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네. 호로록 어떡해. 저 소리야. 되게 뜨거울 텐데. 뜨거. 네. 네. 아, 얄미워. 맛있습니다. 여기서 레시피 네. 가겠습니다. 네. 내게 말해 별 보러 갈래 Listen to our favorite songs 좋아하는 노래 듣고 떠들다 보면 We drive away 어느새 멋진 바다 위로 별들이 쏟아져 내려 Can't you see the stars 모래 위에 누워서 저 별을 다 세보다가 아름다웠던 우리 이 순간을 저 별... 자, 미나리 요리로 저희가 한 상을 차려봤습니다. 오. 이거 집밥으로 만든 미나리 밥하고 미나리 소라무침이 소라무침. 여기 있는데 네. 요거부터 맛을 좀 볼까요? 저희가 담는 또 시간 동안. 냉정하게 시식을 해보고 네. 평가를 해볼게요. 우선 향을 한번 맡아봐야죠. 이 미나리 향이 버섯 향도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밥을 크게 한번 떠서 네, 쌀밥 위에 이 소라를 탁 얹어줍니다. 이렇게 먹는 것도 이거 방법이에요. 아주 요렇게. 특별한 맛맛이네요. 맛있어요? 근데 요 밥은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요. 네. 미나리 향하고 그 팽이버섯 향이 싹 나는 게 아까 그 김에 한 김 싹 올라와서 앉았어. 한번 앉았구나. 저는 흰쌀밥 딱 쌓아주고 그리고 그 위에 소라를 탁 얹어서 같이 크게 한 입 먹어보도록 아니 할게요. 예인 씨 먹는 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입 안에 봄이 가득해요. 이게 약간 새콤달콤하면서 미나리 향이 너무 향긋해서 이런 맛이구나. 저는 아는 맛인데도 먹어봐야 되겠어요. 아니 이거 소라 이렇게 해놓은 네. 거는요 아주 좋아요. 미나리 향이 이런 무침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그죠? 네. 이게 완전 밥도둑이네. 이거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 먹을 것 같아요. 칼국수도 줘보세요. 칼국수 한번 네. 먹어볼까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 미나리 밥이랑 소라 무침 먹어봤고요. 이제 칼국수 시간입니다. 국물 어떤가요? 국물 좋다. 국물 좋아. 어떻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국물의 깊은 맛. 우리가 새우를 넣었잖아요. 그 새우 향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이거는 칼국수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후룩 먹어야 돼요. 이게 혼밥인데 혼자 먹으면 안 되겠어요. 같이 먹어야겠어요. 맛있습니다. 이렇게 장칼국수까지 저희가 또 맛을 봤는데요.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한 표씩 드릴까요? 재용 MC님, 네. 하나 둘 셋 해서 요쪽은 혼밥. 응? 요쪽 혼밥. 네. 요쪽은 가정식. 가정식. 옛 어른들이 수저 뒤집어 놓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요거 혼밥, 요거 가정식. 준비. 하나, 둘, 셋. 저는 이렇게. 마치 저는- 짠 듯이. 저는 이게 너무 특이해서 네. 하나씩이고 저는 저 토니오 셰프께 나올 줄 알았어요. 칼국수 워낙에 저는 좋아해요. 워낙 칼국수 매니아여서, 네. 제가 볼 때는 아. 집에서 드시고 싶으셨던 음식인 네.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의 미나리 요리 제대로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집에서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차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수소 전기차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I'm searching for a song tonight. I'm changing around the station. I like to think that we had it all. We drew a map to a better place. But on that road I took a fall. Oh baby, why did you run away? I was there for you when you. 요즘에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친환경차에 대한 얘기도 더불어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려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지환 경제산업부 기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난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 가면서 동시에 이 친환경차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실제로 수소 전기차의 현 주소는 어떤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알기 쉽게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네, 뭔가요? 첫 번째 포인트는 2019 수소 전기차의 현 주소. 이 첫 번째는 수소 전기차의 세계적 추세입니다. 세계적 추세. 수소 전기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다른 나라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소 전기차를 더욱 좀 중요시하고 보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뭐 자동차 연비를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든지 내연기관 차량은 아예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수소가 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뭐 친환경 에너지다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소를 적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수소 전기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뭐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영국은 좀 어떤가요? 네, 영국은 2040년부터 아예 뭐 경유, 휘발유, 심지어 뭐 하이브리드 차까지 모든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지를 네, 했어요? 아예 금지가 돼서 무조건 2040년부터는 친환경 자동차를 타셔야 하고요. 예.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2025년, 이스라엘은 2030년, 그리고 프랑스도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전면 금지합니다. 그럼 이게 다 이제 수소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차로 간다. 네, 아무래도 좀 세계 자동차 시장도 사실은 미국이 다 주도를 하고 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먼저 무공해 자동차 의무 판매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도 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좀 나서고 있는 건데요. 그 자리는 아무래도 수소 전기차가 다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수소 전기차 보급 활성화 대책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1월이죠. 이 수소 전기차와 연료 전지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겠다고? 네, 하겠다고 해서 이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2040년까지 수소 전기차 누적 생산량을 620만 대로 늘리고 현재 좀 부족한 수소 충전소도 전국에 1,200기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특히나 지난 12일이죠. 이 수소 로드맵의 첫 번째 뭐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2일에 이 경기도 안성에 예. 개방형 수소 충전소가 예.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바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인데요. 이 안성휴게소 하행과 상행 양측 방향에 모두 마련이 됐는데 이 수소 자동차를 시간당 5대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핵심은 인프라 구축 이렇게 네. 되겠네요. 그죠? 환경을 만들자 뭐 이런 네. 이야기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문득 궁금해지는 게 이제 충전 시간이나 비용. 이거 상당히 또 문제거든요. 네, 비용이 일단 문제인데요. 일단 뭐 수소차 완충하는 데는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시간은 되게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킬로그램당 8,800원 기준으로 완충하는 데는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충을 하면 운전자에 따라 다르지만 주행 거리는 한 600km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제 충전소 운영 시간도 좀 달라지는데 네. 예전에는 주말 공휴일에는 운영도 하지 않았고 네. 평일에는 오후 6시까지밖에 운영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취재를 하러 가보니까 어떤 분은 뭐 직장에 연차를 내고
성남에서 서울까지 충전하러 오신 분도 아, 계시고 진짜요?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 해야 돼요. 네, 그 정도로 좀 상황이 어. 사실 좀 안 좋았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연중 무휴 그리고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네.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런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2019 달라진 수소전기차 보조금입니다. 그래, 사실 이거 중요해. 네, 이 가격적인 부담 있으셔서 못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 조금의 할인 혜택도 되게 크게 와닿는 법인데 그럼요. 네, 그럼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친환경 자동차가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예, 좀 예.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올해 환경부가 발표한 2019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계획이 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대당 보조금은 조금 낮추지만 지원 대수를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수소전기차는 최대 3,600만 원, 네. 그리고 전기차는 최대 1,900만 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500만 원인데요. 네. 이 지원 대수는 총 5만 7천 대 규모로 네. 지난해에 비해서 약 76% 증가했습니다. 아니, 저 보조금도 중요한 게 우리가 뭘 사는 것 중에서요. 집 다음으로 비싼 게 자동차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차종에 따라서도 있지만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지역마다 아무래도 좀 보조금 지급 액수가 다른데요. 이 앞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 보조금은 한 2,250만 원 정도인데요. 이 지역에 따라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최대 3,600만 원, 최소 3,25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전북이 1,350만 원으로 보조금은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규모로 따지면 네. 울산광역시가 이 수소 전기차 1,000대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가장 그렇군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알아보고 지금 이제 친환경차로 가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적절한 혜택이 뭐고 어떻게 가는지 알아보고 구입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9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예전엔 가성비랬는데 가심비라는 거죠. 그리고 네. 인테리어에 또 신경 쓰는 분들도 많은데 인테리어 새 단장을 하기 위한 분들께 이 가심비 정보 한번 드릴게요. 네, 그 가심비라는 게요,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준다라는 게 바로 가심비입니다. 가심비 좋은 인테리어는 어떤 게 있는지 영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봄이 오면 늘 고민되는 인테리어. 2019년 인테리어 트렌드는 디자인은 물론 공간까지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인테리어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디자인을 선택하는 기준은 가심비, 즉 가격 대비 마음 만족도가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뜻하는 가심비 높은 인테리어가 각광받는 요즘. 실용성 인테리어로 달라지는 공간의 변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최근 가심비 높은 인테리어 변화에 발맞춰 실용 인테리어를 선호하고 있다는 신혼부부. 실용 인테리어는 잘 알지 못했던 실용적인 공간을 찾아내어 비용도 절감하고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기능성을 포함한 단순한 형태미,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에서 출발한 무채색의 통일감 있는 표현들, 비어있는 듯한 벽면, 잘 정돈되어 배치된 가구들이 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보금자리를 알아보던 노성 씨 역시 비용 부담이 덜한 이 실용적인 인테리어를 선택한 것. 천정이 높고 복층형 구조라 위에서 침실로 사용을 하고 밑에서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괜찮은 것 같아요. 높은 천장 구조로 공간은 더 넓게, 위층은 침실로, 아래층은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복층 구조 마련. 그리고 집안에 남아있는 공간들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들도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네요. 이처럼 실용성에 맞춰 수납 공간이 있는 침대나 소파를 배치함으로써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실용 인테리어의 포인트라는 사실. 불도 들어오나 보다. 요즘 LED는 많이 하니까. 여기 화장품 넣고 하면 되겠다. 작게나마 이렇게 파우더룸이 있어서 아침에 씻고 나왔을 때 준비하거나 화장하기 편할 것 같아요. 33제곱미터 내외의 작은 공간에 욕실, 침실, 거실, 부엌까지 다 갖춰져 있으니 그야말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
여기에 편리한 스마트폰 시스템으로 관리 비용 절약은 물론 긴급 상황 알림까지 있으니 더없이 좋다네요. 이처럼 2019년 인테리어의 또 하나의 트렌드는 기능성. 중금속 걱정 없는 친환경 벽지에 미끄럼 방지와 진먼지 진드기 막는 바닥재, 또한 암 환자들을 위한 힐링, 암 인테리어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이제 집에서도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사실. 최근 이러한 골프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네요. 이처럼 다양한 인테리어들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 갑자기 오른 월세 탓에 사무실을 이전한 민수 씨. 이전을 앞두고 새로 들어갈 사무실 비용이 고민이었다는데요.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보니까요. 좀 줄이고자 이렇게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인테리어 구조물을 손쉽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고 사무실 변경이나 이전 시에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인테리어 구조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설치만 하면 되니까 시간도 절약, 비용도 절감되고 또한 숨겨둔 공간 활용까지 가능하다는데요. 직접 현장에 와서 설명도 듣고 짧은 시간 내에 설치하는 모습을 본 민수 씨. 확인까지 꼼꼼히 해보네요. 직접 와서 보니 비용적인 부분이나 공사 기간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 한편 사무실 내 회의실 장소가 필요했던 송은 씨는 실용성은 물론 인테리어 비용도 절감했습니다. 전문가도 없는데요. 잘하십니다.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절반 정도에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2, 3일 만에 짧은 시공 기간이 아주 좋았습니다. 2, 3일 내에 공간도 금방 만들어주고 탈부착이 가능한 인테리어 구조물로 변경까지 쉽게 할 수 있어 공간 효율성도 그야말로 굿! 정말 달라졌죠? 차후에 사무실 구조 변경을 할 때 이것을 손쉽게 재조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에 쉐어 오피스를 비롯해 병원, 카페,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적은 비용으로 공간 창출이 필요한 고객들에게는 인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도 인테리어가 고민이세요? 2019년 트렌드에 발맞춰 디자인은 물론 실용성까지 가미할 수 있는 실용 인테리어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역별로 온도차가 좀 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는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보죠. 김현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살펴봐야 할 날씨 소식이 정말 많은데요.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깨끗한 공기에 따뜻한 봄볕까지 요즘 날씨만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오늘은 유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날씨 정보 보다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우선 기온부터 살펴보면 9시를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서울의 경우 11.9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낮 기온은 16도에 그쳐서 어제보다 6도 정도 낮겠고요. 그외 중북부 지역도 어제만큼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의 경우 포항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고온 현상이 지속되겠고요. 오늘은 계절의 시계를 많게는 3달가량이나 앞서겠습니다. 오늘 남부의 경우 대체로 맑은 하늘에 봄볕이 내리쬐겠지만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영서로 비가 지나기 때문입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요. 그의 중부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기 때문에 메마른 대기를 해소시켜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서울 등 중부와 경북, 전남 일부의 건조주의보가, 영동엔 사흘째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화재 위험률이 무척 높습니다. 오늘 초속 10에서 18m에 달하는 강풍이 불 텐데요. 작은 불씨가 바람으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갑지 않은 황사의 미세먼지 소식까지 있습니다. 어제 몽골 동부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대부분 한반도 북쪽을 빠져나가겠지만 오후에 그중 일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밤에는 국에 오염물질이 들어와 수도권과 영서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실시간 대기질 상황 자주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10에서 많게는 16도를 웃돌며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16도로 평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고요. 대전 22도, 광주 23도, 대구 26도로 영남 지역은 초여름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 따스하겠고요. 일교차 큰 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가 없기 때문에 건조함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피부가 푸석해지는 걸 느껴서 하루 8잔 이상 물 마시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번거로우시겠지만 휴대용 물병 소지하셔서 물 자주 마시고요. 수분 크림도 듬뿍듬뿍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아까 날씨 보니까 포항이 28도. 와, 뭐 초여름 날씨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